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결과를 놓고 승복하지 않으며 끝까지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낙연 측 서른은 오늘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는 당원과 지지자의 우려와 걱정이 보이지 않느냐면서 이낙연 캠프와 본인이 경선 과정에서 당 기구와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유는 경선 연기 필요성도 무시하고 특별당규 59조, 60조의 충돌을 인정하면서도 외면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무시해온 당 지도부 탓이라고 사퇴의 책임을 지도부에 전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동의시하는 국민보다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라고 동의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면서 3차 선거인단이 보여준 민심은 분명하다. 이대로는 정권 재창출이 불안하다. 절차가 공정했더라면 0.1%라도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규에 오류가 있다. 이로 인해서 지지자들이 갈라져 있다. 저를 포함해 누구도 이낙연 캠프에서 불복한 바 없다. 후보의 권리인 이의 신청권을 정당하게 사용한 것뿐이다. 라면서 당 지도부에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참 정말이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국임당과 적폐 언론이 하나가 돼서 진실을 외면하고 프레임을 만들면서 국민들을 부안해동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모든 책임을 이재명 지사와 당 지도부에 전가하는 서른 의원의 태도가 정말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국민보다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면 본인이 개 돼지들처럼 맞장구 칠 것이 아니라 팩트에 근거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내용과 사실을 설명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지 오히려 일반 국민들보다 더한 적폐짓을 하는 사람이 과연 민주당 의원이 할 짓입니까? 그러면서 겉포장으로는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에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 일부가 또 이재명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지지자는 이낙연 캠프와는 별개로 지지자들이 뜻을 모았다. 민주당을 상대로 100명의 권리당원들이 이름을 올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부의 강성 지지자들은 오늘 당무위원회 결정과 무관하게 내일 중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라는 입장이고 내일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받은 A 변호사는 과거에도 무효표 처리 논란이 있었지만 그때는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이번에는 무효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법원에서 다툴만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에 현재 이낙연 캠프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끝까지 승복하지 않고 무엇이라도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편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감사를 통해 정면 돌파를 시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임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임당은 이재명 지사 측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현재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민주당 상임 고문들과의 상견례를 마친 이재명 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대장동 자료가 경기도에 있을 수가 있느냐. 국힘의원들이 자료를 안 낸다고 경기도에 와 계신 모양인데 대장동 관련 사업은 성남시 자료라서 경기도에 일체 있을 수가 없다. 있으면 당연히 협조할 것이다. 국힘에서 자신의 연차 휴가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다. 국회는 그런 지방사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사 권한이 없다. 법을 만드는 분들이 법을 지켜야지 어기면 안 된다. 이건 마치 분간 자식 집에 가서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 살림을 뒤지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국임당을 후려쳤습니다. 국임당이 이재명 지사의 연차 휴가 내역을 공개 요구하는 것은 최근에 민주당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도정 공백을 초래한 것 아니냐며 또 그 부분으로 공격을 하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어련하시겠습니까? 자, 한편 민주당 상임고문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보니까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이 느껴지더라. 기분이 좋다. 늘 중요하지만 이번 대선이 더 중요하다. 정권 재창출을 해야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제대로 닫고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다. 모두 다 역사적 사명감으로 뭉치는 계기를 만들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우, 듣는 기분들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재명 후보 선출을 계기로 민주당이 민심의 그릇을 더 키워야 한다. 그릇을 키우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이해찬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노고를 취하면서 앞으로도 5달의 대선 기간이 남았는데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될 것이다. 여러 번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위기 때 혼연일체가 돼서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 후보가 늘 귀를 열어라.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라 진인사 대국민하라. 사기 민주정부 창출로 국가를 격상시키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역사상 처음으로 당명을 바꾸지 않고 다시 정권 재창출하는 정당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당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 기운과 이 여세를 몰아서 반드시 정권 재창출하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서 적폐청산과 개혁으로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보이고 서민의 삶이 풍족해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민주당 당무위에서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기한 이의제기를 불수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용진 대변인은 오랜 시간 진지한 토론을 했다. 결론을 냈다. 오늘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관위와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향후 해당 당규에 대한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고 의결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승복선언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조만간 입장을 밝힐 텐데 부디 현명한 선택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